제 아들이 지금 이제 고1인데 이 아이가 이제 패션을 하고 싶어 해서 중학교 2, 3학년 때 벌써 패션을 정했어요. 패션이요? 패션 디자인, 패션 말했어요? 예, 예. 너무 좋아하고 거기만 몰입하고 거기만 동기부여가 생겼고 그래서 공부를 해요. 미술전 같은 데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러 갑니다. 도와주는 거죠. 아, 너 스스로 해봐라. 해줘야 될 몇 가지는 포인트를 짚지만 그럼 우리가 안 도와주고 하면 격려해주고 잘했다 해주는 게 자칫하면 해주고 싶잖아요. 자칫이 아니라 막 해주고 싶지. 내 솔직히 말하면 돼. 네. 그때 부모가 인내하는 게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참는 게 어려워요. 네, 한 발 뒤에 있는 게 어렵죠. 네. 그래서 부모도 공부해야 네. 돼요. 네.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서 핵심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연구소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심리는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격적 강점이 심리연구엔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흔히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강점이 다 다릅니다. 기질에 따라서 강점이 예, 다르다. 달라요. 네. 저는 감정형이고 외향적인. 제가 보는 선생님도 외향적이시고 감정적이세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를 알면 내 강점을 찾는 게 쉽고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그 강점에 맞는 인생의 사명과 비전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사고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제 강점은 감정이고요. 약점은 사고예요. 근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사고적이야. 보니까 아들이 생각이 없어. 계획도 없고 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잘 되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게 열등한 거구나. 내가 사고를 개발해야 되는구나. 사고를 막 개발해요.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감정을 충분히 개발돼야지 그 기반으로 사고가 자랄 기질이 있고 반대로 사고가 먼저 충분히 자라야지 감정이 따라 자라는 기질이 있거든. 이걸 모르고 어릴 때부터 잘못 판단해버리면 자기 약점이 되게 큰 것 같고 그 강점 이면에 약점이 있어. 약점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은 강점을 개발해. 그 아이는 강점을 개발하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삶의 의미, 뿌듯함,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생기겠네요. 제가 말이 많은 강점이 있다면 약점은 뭘까요? 말이 많아. 실수를 안 해요. 말이 많아서 생각이 많은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감정적이지 않아요. 공감을 잘 안 해주지. 안 해주죠. 네. 그럼 그 사람 비난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서로의 수용하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강점화시키리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 강점 약점 정반대가 많아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밥을 해주면 지가 생각하는 강점 완전 맛있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괜찮네 이러면 네.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사고형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됐지.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하지? 제 아내가 사고형, 제가 감정형인데 기질이 퇴근하고 힘들어 딱 집에 가면 아내가 있으면 감정형은 관계적이거든요. 그렇죠. 날 봐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아내는 일을 하고 있으면 씻어 이러면 이제 끝인 거죠. 서운해지는 거죠. 쳐다도 안 근데 보고. 아내 입장에서는 딸이 요리를 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성격적 약점은 나중에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너의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가 너를 지지해 줄게라는 태도로 부모님이 해주면 제일 좋아요. 뇌의 이 균형적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 기반도 중요하고 심리적 안정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강점을 잘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약점을 지지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리를 잘하세요. 정말 힘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에 딱 마주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잘 안 될 때 이제 스스로 좀 눌러야 되는데 원장님도 아빠이시잖아요. 고등학생이면 또 학습도 해야 될 때고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 안 해도 돼라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부모나 너무 또 풀어놓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호함도 좀 필요했을 텐데 전반적으로 아이 학습에 대해서 어떤 편이세요? 스트레스를 안 줬다고는 할 수 없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난도 조절을 좀 하시는지. 아트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부부의 강점과 약점을 좀 보는 거죠. 저는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약점이에요.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약점. 그걸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아내는 오히려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아내가 때로는 악역을 좀 하기도 했던 거죠.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중3 때.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자기 엄마는 자기에게 베스트래요. 아빠는 더 베스트래요. 아빠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아는 거지. 엄마의 역할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필요하고 내까지 그랬으면 애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베스트라고 말은 했지만 그나마 아빠가 좀 나아요. 이랬을 거예요. 저는 팩폭이에요. 중학생이기 때문에. 왜 이게 그대로 좀 믿냐면요. 우리한테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루트를 통해서 루트에서 자기가 말을 했기 신뢰를 하는데 안심이 좀 되셨겠어요? 넘어가 줄게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되게 내적으로 강해요. 내향적이고 강하고 신념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다고 듣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형인가요? 내향 감정이 훨씬 고집이 셉니다. 내향 사고는 논리적으로라도 바꾸죠. 감정은 감정적으로 딱 굳으면 안 바꿔요. 신념적이기까지 하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깨닫고 나서는 강요, 강제 이게 안 통하는 친구. 그런데 감정형이라서 부모의 말을 수용해 주기도 하잖아요. 지금 마음이 들 때. 아, 마음이 통할 때. 통할 때. 얘는 감정을 얻어야지. 그때 말을 하면 아빠 말이 맞아. 감정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뭔가 민물 작업이 좀 필요한 친구. 그럴 때 조금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게 눈치를 보는 작업이네요. 우리가 말하는 눈치 본다. 네, 네. 아무 때나 얘기하지 않고 그래요. 눈치 봐서 얘기한다를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 얘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맨날 만들기 했어요. 공부를 해란 말을 우리가 당연히 했죠. 엄마는 계획적이니까 올라갈 텐데 분노지수가. 아내가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인내심을. 죽도록 애를 썼어요. 어. 아들이 알란가 몰라. 남편한테 상담하고 아들한테 짜증 나지만 참고 이러셨겠네. 제가 상담했죠. 아니 뭐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이기질을 충분히 발달시키는데 아이가 밤새 만드는 걸 통해서 몰입 키우고 자기 주도성 키우고 인지력 키우고 집중력 키우고 자기 삶의 히스토리를 만들더라고요. 6이 되면서 약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잘 안 하고 공부가 계획적으로 해서 애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이 아이의 성향과 뇌를 순서에 맞게 발달시킨 큰 그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찾고 네. 동기부여를 네. 해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죽도록 공부를 해요. 왜? 네. 그 동기부여와 자기 의욕과 자기 주도성이 생겨버렸으니까. 교육 가서 공부한다. 난 패션 공부한다. 여기가 확 굳어져 있으니까 공부가 그래도 어렵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 삶의 스토리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커버하면서 해내는 걸 좀 보고 있으면 짠하고 안쓰럽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원장님은 의사시잖아요. 네. 속된 표현으로 내가 의사인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기 적성을 찾아 그렇게 가는 게 좋다와 그래도 또 얘가 의대를 가서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런 갈등 없으셨어요? 왜 없을까? 제 얘기가요. 앞에 얘기 들을 땐 매우 행복하신 것 같으나 네, 그런 네. 갈등이. 네, 정말 딱 지적을 잘해주신 게 네. 저희 장인도 아주 유명한 의사시고 저도 의사인데 네. 아내는 의사만 보고 자랐잖아요. 이렇게 장인을 원하죠. 아니 부모니까 그럴 수 예.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해봤고 이제 던져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모가 성숙해지고 부모가 커야 되는 예, 거군요. 우리가 컸죠.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3 때 패션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 2주를 경험을 해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심 얘가 이거 해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남도 안 좋고 만들어내고 남들보다 일찍 갔다가 2시간 늦게 오면서 다 만들어내고 전시회까지 했거든요. 이거 하나의 뜻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갈 길이다. 인정하고 중3 때부터는 그쪽으로 완전히 부모가 내려놓는 작업이 쉽지 않으셨겠네요. 솔직히 네, 말하면. 쉽지 않죠. 근데 지가 행복하다 하니까 지금도 내심 네. 10%는 저러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 그거 굉장히 네. 인간적이신 네, 거예요.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배워오고 겪어온 경험에선 맞아요. 아이가 행복한 길이 좀 쉬우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유, 왜 부모가 안 그러면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인간적인 부모라서 네, 그럴 수 그럼요. 있으나 저 의대 원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아이가 가장 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보시면서 부모를 이제 다독이시는 거죠. 네. 하지만 또 뒤집어서 그렇게 원치 않는 모든 아이들이 의대로 달려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또 많은 생각이 있으시죠. 예, 이제 자기가 정말 원해서 아까 말했던 은혜와 자네가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 그 경험이라는 게 아직은 부족하고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시기를 할지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가는 거는 박수.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왜 의대를 보내느냐. 이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와 동기가 과연 아이의 원함일까, 아이의 동기일까, 아이의 맞는 길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은 그렇게 가는 의대는 반대하고요. 그거 아시죠? 의사들은요. 요즘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은 의대 안 보낼 거다 그래요, 오히려. 실제 의사들이 좋은 것도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부모들이 우리 아들, 딸은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도 있지만 그거 해라는 부모가 더 늘어나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우리가 10대 때까지 내가 무슨 길을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외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은 네. 그 정도 큰 범위 내에서 잘 좁혀서 잘 선택을 합니다. 어느 순간이면 그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느 순간을 놓쳐서 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 왜 안 하겠습니까? 너무 풀어졌나?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 하셨죠? 네. 어디에서 얘의 이걸 놓쳤을까? 지금 저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패션을 하는데 이 4개가 공부였다면 좀 더 그렇게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부모가 완벽하게 이 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는 없고 네. 우리도 안 가보고 지도 안 가봤는데 예.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것과 존중과 함께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바꿔도요. 단단하니까. 아이를 키우시면서 생각해 오셨던 관념이 오히려 더 공부가 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오늘 아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
당신 하는 이야기에 다행히 아들이 맞잖아. 다행히 그렇게 가잖아. 아들은 전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하는 게 힘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 삶은 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오거나 가는 길은 네. 우리가 놓아줄 수 없는 다리인 거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안정적인 기류와 정서적으로 단단한 것이 있다면 돌아서 오더라도 어떻게 가더라도 본인이 안전장치는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그 뇌보호 시스템,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 3세 또 만 10세까지 이런 우뇌와 자뇌가 잘 연합이 되고 소통도 잘하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괜찮게 만들면요 평생 어떠한 역경이 와도 자살은 절대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빨리 자기 주도적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기질에 따라 늦게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비교해서 빨리 자기 주도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괜찮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의존성이 강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더 도와주는 시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재밌는 게 똑같이 결핍된 상태에서 자랐는데 하나이는요, 나는 엄마가 아무것도 터치 않고 그냥 둬서 난 너무 좋았어 그러고요. 하나이는 나는 하나도 안 도와줘서 난 상처였어 그래.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기질 적합도가 무섭다니까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음에 또 나오셔야겠네요. 우리가 기질을 네, 얘기해야 기질 되겠어요. 한번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고 또 이제 정신과적인 진료하시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진료도 하셨는데 아빠가 되시면서 변화된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네. 부모님들께 네. 내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네. 이런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네. 게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감히 몇 가지를 좀 자신의 아이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잘 알아야 된다. 의외로 나라는 상처나 나라는 시각을 통해 아이를 보다 보니까 아이 있는 그대로 알기보다는 나를 투영해서 보는 경우가 그거만 이야기해도 오래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자칫 내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면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의외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분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충분히 알고 내가 나를 잘 만나는 사람이 타자인 아이도 있는 그대로 잘 만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선입견, 열등감 이런 게 있는 엄마, 아빠들은 아이도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어떤 엄마인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기질과 맞물려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뻔한 이야기인데요. 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아이 자체를 좀 따르라.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또 대세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바뀌면 바뀐 대로 또 논리를 바꾸겠습니다. 멋진 뭐 근거를 드시겠죠, 그때. 네. 어떻게든 말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착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아이와도 거리감이 필요하다. 친밀할수록 거리감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간섭하지 않는 거리를 갖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다면 좀 더 가까이 말도 하지만 이런 거리감이 좀 필요하고 그래야 사람으로서의 내 자식이 또 좀 보이는 게 필요하니까. 부모는 끝없이 한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인 것 같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두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이런 인내를 배우겠고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초조함을 배우겠습니까? 청년들을 인터뷰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 청년들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다 알고는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으로 다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예. 네 그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위원회 김민철 원장님 모시고요. 오늘 뇌기반 학습에 관한 뭐 기질의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되시더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게 아주 좋아요. 나만 속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우리 방송 나와서 입에 팔린 얘기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래 우리 약자예요. 네.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허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